이재명 사면 항의 국힘 개혁신당 국민 임명식에 불참한다. 이런 내용의 또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결정, 일단 광복절 사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 임명식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저에 앞서서 박성태 소장님의 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요? 국민 임명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전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죠? 국민 임명식이 뭐 어떻게 사실상 취임식을 네.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라는 명칭의 행사인데 네. 일단 뭐 광복절날 여는 건 저는 뭐 조촐하게 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임식이 국회 내에서 취임 선서하는 걸로 약식으로 됐잖아요. 네.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인수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는 광복절날 굳이 한다? 이건 사실 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행사가 좀 크고 네. 국민 10,000명을 초청해서 한다는 건데 생각보다는 행사가 좀 크고 사실은 광복의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사실은 이번이 그래서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잠시만요. 80주년 맞나? 맞습니다. 네, 80주년. 근데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와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을 결정하거나 불참을 고민 중에 있다고 하고 뭐 개혁신당 안 간다고 그랬고 국민의힘도 거의 뭐 안 가는 분위기면 이건 뭐 국민 임명식이 아니라 민주당 임명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네. 벌써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2달이 지났어요. 네. 2달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그것도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에 일부의 시간을 짜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 임명식을 한다? 그 누가 뭐래도 민주당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통령만 위한 행사로 광복절 행사를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봐요. 또 하나는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내란중이래요. 내란 중. 아니 내란이 지금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2개월 전에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금 집권해 있습니까? 네. 또 하나는 그 사람과는 악수하는 거다. 악수도 사람과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나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완전 패스했거든요. 네. 패싱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대로 자기네 대통령 취임하니까 거기에는 와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니까 거기는 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사면을 한 것도 봤을 때도 이거 정청래 당대표가 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정청래 당대표가 오라고 한 건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오라고 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랬으면은 네. 더 반대를 하겠다. 심했을 텐데 네. 또 하나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의 명분을 줬다고 생각해요.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특히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전 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8.25에. 그렇죠. 조국 전 대표는 언젠가 뭐 사면 복권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빨라졌을 뿐이지. 네. 근데 윤미향 의원은 한 번도 형을 산 적도 없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반성한 적도 없고 화해 권고해갖고 그 기부금 횡령한 거에 대해서 돌려줘라. 이렇게 법원에서 화해 권고했잖아요. 그것도 못 돌려주겠다고 해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을 사면 복권해준다? 그것도 8.15에? 이걸 계기로 저는 뭐 당연히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할 말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쪽 인사 사면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봐요. 부적절하다고 저는. 홍문종 전 의원이나. 뭐 이게 알려졌잖아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그 텔레그램 그대로 메시지로. 됐잖아요. 네.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된 걸 보고 한편으로는 니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해갖고 다 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오히려. 네, 오히려 너네 잘 됐다. 뭐 해주는 김에 니네도 다 포함시켜갖고 니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 문제를 제기를 하냐라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거 다 받아주는 게 아닌가. 원래 이런 식으로 사면이 이루어졌던 겁니까 그동안? 여튼 그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죠. 정치권의 의견도 듣고. 그런데 그 집권 첫 해에는 적어도 정치인에 대한 대폭 사면은 없었는데 네. 이번은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좀 단행한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사면도 전체적으로 좀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뭐 국민 임명식도 그렇고 저는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부적절하죠. 부적절했다. 네, 그리고 아. 이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이 부분은 저는 사면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일단 정청래 대표가 방문하지 않았잖아요. 네.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가서 어제 이제 민주당의 원로들 상임 고문단과 정청래 대표가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뭐 정치란 건 악마와도 손을 잡는 거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또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정광석학처럼 개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속도만 하다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네네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에 신경을 써라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오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잖아요. 야당 대표가 아니고 그러면은 물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두둔하고 있고 뭐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그렇다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고 일부 스피커들의 주장인 거고 그 개혁신당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의원의 그런 지난 토론 때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가서 악수 안 할 건 아니죠. 당연히 여당은 야당 대표들과 같이 얘기하고 국정을 잘 이끌어가자.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나는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것과 발을 맞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는데 임명식에 놀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사면보다도 일단 그런 야당에 대한 대우를 안 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번 사면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뭐 정리 좀 해주시죠. 뭐 법적인 측면에서야 이게 지금 사면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잖아요. 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여야 간 뭐 균형을 맞춘 뭐 특별 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게 지금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자의적으로 한다는 비판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거를 지금 문제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해외 사례들 좀 저도 찾아봐도 뭐 형 확정 후에 뭐 일정 기간은 그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제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악용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이번에 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제 개혁신당이 국민임명식 불참하기로 결정한 거는 이준석 당대표의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광복절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사면을 한 것이 우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불참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조국혁신당 한번 보면 네. 뭐 일부 주장이긴 하지만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재심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지금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정치 생활에서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심을 받아야 네, 된다. 이것까지도 이제 완전히 치워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점점 요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게 뭐 지난번에 한번 표현을 하셨지만 나비 효과처럼 나타날 거거든요. 분명히 이거를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대처하려고 하는 건지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고요. 또 아까 뭐 잠깐 국민의힘 얘기도 나왔지만 이게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 얘기예요. 이것도 자당 관련 사면 추천하고 그게 전 국민 공개됐는데 뭐 그제서야 이제 철회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사면 대상이 다 전부 포함이 됐거든요. 맞았죠. 근데. 네, 한편에 코미디를 보는 지금 사면이 이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뭐 한편에 코미디처럼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우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초대해갖고 어떤 그 음식을 음식을 주죠. 준비하는데 음식 준비하는데 두루미는 호로병해주고 여우는 접시해줘갖고 음식 못 먹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 국민 임명식에 와달라고 하는데 그동안 보였던 행보는 그 두루미가 여우한테 음식 줬던 행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사람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우와 두루미 같은 아니 근데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자체를 내란당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 던진 말일 수도 있어요. 아 오지 말라 그래.
뭘 와 걔네들 어차피 다 저기 저 없을 텐데 당을. 이게 뭐 그런 그런 거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에이, 안 와도 어쩔 수 없고 오지 야 마. 한번 뭘 뭐 굳이 오라 그래라. 근데 안 와도 어쩔 수 없고 우리끼리 하면 그렇죠. 되지. 네. 오지 마. 이 마인드죠 지금. 네가 안 온다 그랬다. 약간 이런 그쵸. 느낌도 있어요. 약간 그 너가 안 온다 그랬어. 그런 너가. 느낌도 있습니다. 네. 네. 약간 근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실과 민주당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지도부가 다른 게 대통령실은 이전에도 송원석 원내대표 초청해서 오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데 네. 그래서 초청도 했죠.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아니죠. 다르죠. 내란당과 손잡지 않겠다. 네. 이렇게 되니까 약간 톤이 다르고 사명 관련해서도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친명 관계자를 만나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하고도 좀 얘기를 했대요 관련돼서. 그런데 들었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병상련. 그 본인이 물론 사법 리스크는 전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이 뭐 압수수색, 소환 이것저것 거는 건 사실 걸릴 수 있는 건 다 걸었어요. 다 그렇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린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웃시켜야 된다. 그런 움직임도 사실 있었어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리스크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검찰도 어떻게든 죽이겠다.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윤미향 씨나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다. 동병상련이요. 예. 뭐 검찰의 성남 전 무리한 시장 기소로 뭐 그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이제 전환분의 얘기에 하면 그런 감정을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몇몇 해주고 나면 그냥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할 바에 다 하자. 그러다 보니까 홍문종, 정찬민 해선 안 될 분들 다 넣었죠. 또 다 들어가고. 근데 실제로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성남시장 폭이랑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혐의로 이재명 그런 성남시장 다음에 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또 친명에서는 은수미 시장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높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요. 은수미 시장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데 은수미 시장까지 사면해 준 걸 봐서는 정말 그냥 다 해준 거다. 왜 이게- 불만이 높냐면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조국 전 장관 얘기 예. 나왔죠. 전 이제 대표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 그 뭐 인물이 추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놀라고 있잖아요. 어. 아, 저 사람도? 아, 저 사람도 넣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 느낌이 그냥 다 해줘. 뭐 요 느낌. 예. 그러다 명분은 보니까 뭐 국민 통합이 됐지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국민 전 통합이지만 조국 장관의 그 색채가 약간 희석됐어요. 오히려 그렇죠. 조국 장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만 했으면 네. 더 부각이 됐을 네, 근데 텐데. 은수미 네. 전 시장을 해준다고? 윤미향 전 의원을 해준다고? 그렇죠. 뭐 이렇게 점점 더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까지 해준다고? 라고 생각을 드니까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 해줘도 되지 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건 상대적으로는 죄질이 좀 낮아 보이는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은수미 시장은 사실 친명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나온 다음에 그 다음인데 보통 후임이 전임 쪽에 있던 사람들 갈등 사람들 받는 게 좀 있거든요. 네.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 분위기가 원래 좀 있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친명계 쪽에서는 은수미 시장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안 해주는 게 맞는데 해준 걸 보면 다 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황현희 앵커가 야 저 사람들 줬으면 조국 전 대표도 사명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대통령실의 전략이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의 전략이 먹힌 그래도 거예요. 전략인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리고 아까 동병상련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2월인가 그 윤미향 전 의원이 1심 판결에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무죄를 받았고 일부만 유죄를 받았을 때 네. 저도 의심했는데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무도한 네. 정치 검찰의 희생양이 된 윤미향 전 뭐 의원을 뭐 위로합니다. 뭐 이런 글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에 나도 당신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한 게 아닌가. 네. 저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이거 전체적으로 딱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뭐 언론기관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했던 지지율이 발표한데 어느 기관인지 원래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 드렸는데 제가 어디 기관인지 유튜브는 안 해도 돼요. 유튜브 안 해도 되나요? 네, 리얼미터. 아,
우리가 정확하게 저기 지상파에서만 해야 되는군요. 저는 유튜브에도 해서 되는 줄 알고 네.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이게 방통심이나 이런 데 걸리는 건데 그렇군요. 거기서 이쪽을 못 걸어요. 저기 나오네요. 예. 지금 56.5%까지 떨어졌어요. 56.5%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저거 사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 또 정치인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워낙 또 방송들 많이 하시고 이런 쪽을 잘 하시니까. 주가도 저 정도 떨어졌으면 엄청난 폭락이죠. 그러면 10% 가까이 이제 떨어진 거. 왜냐 상대방이 또 그만큼 또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뼈 아픈 거죠. 근데 이거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전이잖아요. 아니 이게 반영된 포함됐어요. 건가요? 조국 사면도 포함됐습니다. 반영이 된 건가요? 이게 예. 그 목요일 금요일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면이 확정된 날은 아니니까. 그렇죠. 사면 네. 논의. 그러나 사면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네. 했었었고. 근데 설마 했던 분들도 계셨단 근데 말이에요. 윤미향 씨는 저기에 포함돼 안 없었죠. 됐었을 거예요. 네, 윤미향 씨는 맞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논의가 없었어요. 어때요? 50% 벽까지 좀 깨질 거라고 보세요? 좀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본격적으로 그 사안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국민들의 반감이 크거든요 지금 네네네. 상황에서. 그럼 확실히 지지율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영향이 없죠. 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저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꼭 조국 전 장관 사면 문제만이 아니라 세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주식 거래 네.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조국 전 장관 사면이 논란이 되는 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게 그냥 선거 캠페인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나는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크게 통합하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 네. 근데 실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수도 표방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세금도 뭐 이제 예. 종사세 같은 거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클릭을 하는 게 선거 전략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정책들도 사실은 그렇게 보였고 네. 실제 국무회의에서 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농식품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냥 일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일부에서도 괜찮네. 뭐 대구에서도 좋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지지율이. 평가가 있었는데 네. 조국 전 장관 사면 문제 때문에 역시 그렇지. 그러니까 진영의 대통령이군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안 좋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맞아요. 사면 되기 전에도 이건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내년 초에도 뭐 아무 문제 없거든요. 좀 몇 달 더 있는 거죠. 물론 앞서 저희가 구치소에 하루도 있기 싫다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가 뭐 하루도 더 있기 싫겠죠. 그런데 본인이 큰 뜻을 품고 있다면 나는 아직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았다. 네. 아직 나의 사면을 올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조국 대표도 나중에 대선 주자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뭐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기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없는 게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네. 표창장 위조 있었어요. 여러 허위 인턴 경력 있었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벌을 좀 받는 게 낫고 그거는 형기의 3분의 1이 아닌 최소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네. 근데 2년 받았죠. 2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1년 2년. 정도 지나면 네.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사실은 네. 조국 전 장관도 고생했다 받아들일 건데 3분의 1 지났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죠. 근데 물어보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만약에 내년에 뭐 성탄절 사면에 나온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해준 것도 없네 뭐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줘야 될 거 해준 거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해주느니 그냥 깔끔하게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게 일찍 해주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지율의 영향이 확실히 근데 국힘이 지금 사실 잘하면 지금 그게- 엄청나게 큰 기회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국힘 입장도 좀 맞습니다. 많이 안 지난 좋잖아요. 2개월간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뭐 높았다고는 하지만 과거 민주당에 배출한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는 낮은 수치예요. 좀 낮았죠. 제가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집권 2개월 때 국정 지지율을 봤더니 78%더라고요. 엄청 높았네요. 뭐그 전에 뭐 있었던 탄핵도 근데 있고. 사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높았던 적은 별로 없어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80% 넘었잖아요. 예. 그때 80% 넘었는데 예.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국정 지지율은 대략 60%대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유튜브니까 좀 수치도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략 45% 이랬어요. 네. 45% 찬성, 45% 반대. 근데 지금 국정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저는 그 중간점 어디로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이 45%였고 반대했던 여론이 45%니까 60%와 45%의 중간쯤인 뭐 56%, 50 몇 %대로 떨어졌는데 윤미향 씨가 거기에 포함되면서 네. 국정 지지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예상하고요. 몇 프로까지 보십니까? 그러면 그건 뭐 제가 기대 섞인 전망을 할 거기 때문에 기대 좀 들어볼게요. 한 아니, 45%? 40%대로 40%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국힘이 올라가겠네요. 그럼 근데 42까지 거기에서 떨어진 올라가겠네요. 거를 네. 우리가 정말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흡수를 근데 저는 하지 그 않을까요? 흡수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아니 개혁신당 쪽으로 갈려네? 개혁신당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중도 진영에서 민주당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국민의힘에 한번 고개를 돌려보는데 여긴 계엄 정당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엄을 떼버려야 돼요 우리 정당에서. 아이고. 근데 지금 우리 그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자꾸 계엄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더군다나 계엄과 관련해서 뭐 계엄은 잘못됐지만 뭐 탄핵은 막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네. 이제 뭐 당 대표 선거에서 저기,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정원재 대변인님, 좀 속보 보이십니까? 봤습니다. 자막 봤어요? 저 지금 어디 압수수색 막으러 가야 김건희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니 방송으로 자막을 우리 또 덮친 국민의힘 또 격으로 대변인이신데 당사의 압수수색 소식을 자막으로 보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기분이 나쁘네요. 진짜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을 아니, 그래서 하고 있다는 거. 네. 아까 말씀드리지만 계엄 정당, 윤석열 잔당 뭐 이거는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에요. 중도 진영에서 갖고 있는 인식이 그래요. 윤석열 잔당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 잔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중도 진영에서 아무리 민주당에서 이제 실망해갖고 뛰쳐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에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